화제가 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대선까지는 33일 남았습니다. 어제는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었고요. 자, 토론회 이후 민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박찬대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너무 바쁘시죠? 예. 네. 오늘은 또 어젯밤 온통 이제 토론 이슈 이야기가 많은데 하지만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이틀째밖에 안 됐습니다. 또 주말인데요. 자, 명절 밥상머리 민심 우리가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니까 명절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 변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예, 명절 이후에 있었던 그 지지율 보게 되면 조금 반등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볼 때는 밥상머리에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밥상머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다 해결할 수 있겠나. 어제 토론에서도 그 얘기 하시던데. 네. 예,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군가 고민했던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한 달 뒤면은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대선에서는 향후 5년간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 코로나, 기후, 디지털, 4차 혁명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맞아요. 이것을 과연 누가 잘 준비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밥상머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윤석열 후보한테 아무리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맡기기는 어렵다. 불안한 초보 운전 아니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또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의혹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사실 윤석열 후보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하나만 좀 의미 있게 추가를 해보자면 여론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나오나 봤더니 30대에서 50대 정도가 우리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30에서 50대는 경제 고관여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경제 고관여층한테서 우리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준비되어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사자토론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직전에 양자토론이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하고는 무산이 됐지만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와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이게 고품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감대가 많았다. 혹시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와서 가능성 있습니까? 글쎄요. 정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에도 이제 김동연 후보가 제시했었거든요. 공통 공약에 대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국민 평의회를 만들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기꺼이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김동연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할지 아니면 자기하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의 경제를 바라봤을 때 누구하고 만약에 연대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후보를 1순위로 두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있는데 단일화 여부는 지금 아직도 30일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동시 접속했던 게 17만 명이었고요. 어제 아침에 한 150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토론을. 그렇죠. 어제 저녁 때 사자 토론을 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좀 됐겠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대통령 후보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너무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채워줬던 부분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팩트체크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예전에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실리면 이런 공약 저런 공약 얘기했는데 뭐 본인이 얘기한 것도 있고 얘기 안 한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꼼꼼하게 후보 본인의 이야기로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각성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 사자 TV 토론에서 좀 이재명 후보 잘했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피로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환하지는 못했던 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토론에 능하고 준비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세 사람과 토론을 나누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예.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 앞에서 떨리지 않고 그 앞에서 뭐랄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네. 하면 그거는 뭐 온전한 머슴의 자세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좋게도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앞에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으네요. 네네. 다른 후보들의 토론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약과 관련해서 충분히 숙지가 못 됐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인식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7자 공약을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재미도 많이 봤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설명을 제시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기가 언급했던 그 토론 내용들 그 공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지 못했던 것 아닌가. 뭐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충분히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없었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미들이 원한다.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뭐 토론 최대 망언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 부분 또 자유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 이걸 질의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이익을 본 일이 없다. 방어하고 또 역공도 했어요. 대장동 문제는 어제 토론에서 좀 털어냈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장동 얘기를 여기서 또 꺼내는 거는 새로운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국정감사 때도 국회 뭐 나갈 필요는 없었지만 국정감사 나가서 이틀 동안 탈탈 털고 언론에서 털고 검찰에서 다 털었지만 뭐 어떤 혐의점을 보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담대하게 그 부분을 전환을 해가지고 정책과 비전 쪽으로 제시한 부분은 큰 용기 있는 행동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서는 대장동 관련해서 왜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지만 아직도 토론회는 몇 차례 더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답들은 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토론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책에 집중했던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법정 토론 3번은 날짜가 잡혀 있더라고요. 2월 15일 이후 2월에 2번, 3월에 1번. 혹시 그 외에 어제 토론이 흥행이 잘 됐잖아요. 시청률이 엄청나더라고요. 추가 토론 가능성은 있습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 사자 토론으로? 네, 사자 토론으로. 그래요. 한번 그건 기대. 뭐 확실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의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모든 후보가 어제 좀 아쉬웠다는 표현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럼 뭐 가진 실탄을 한번 다 쏴봐야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 파장이 있었는데 어제 잠깐 등장은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얘기하는 걸 여기서 또 반복하자니 비생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윤석열 후보가 공세를 계속하니 난 득본 게 없는데 오히려 부친 자택 매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대목 짚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그 씨알도 안 먹힌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윤석열은 형 카드면 죽는다 이런 녹취가 새로 나왔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거 좀 민주당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번 언급이 되었는데 물론 뭐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녹취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카드가 뭔지를 뭐 아무도 짐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연결이 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게 되면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의 대화 중에 윤석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관계성을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2011년도에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부산 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지금 대장동 또는 화천대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시드머니가 되는 것이 바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상당의 자금을 대출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 시행사업을 위해서 속히 말하는 땅 작업을 위해서 대출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주인검사가 이 부분을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정영학하고 김만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소개한 브로커를 민간 개발업자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다. 그리고 브로커 변호사의 박영수 특검이었고 이 박영수를 브로커에 소개해 준 사람은 김만배였다. 물론 다 알다시피 김만배는 법조 에이스 기자였죠. 그리고 주인검사는 윤석열이었고 그런데 연결되는 게 바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주택을 매입한 거 아닙니까? 박영수는
딸이 거기 취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친인척이 100억 정도의 용역비를 수수하는 네.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의힘 보수 언론에서는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옛날에는 주장을 했는데 네. 윤석열 형 카드면 죽는다라는 말은 허세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요거는 너무 일관되지 못한 부분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볼 때는 허세나 허풍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검찰과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취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지켜보고요. 자, 어제 토론회에서 의외로 이 두 후보자들의 배우자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고 김건희 씨 녹취 관련은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질문을 했는데 자, 민생 현안 질문에 집중하기로 뭐 후보자들끼리 동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암묵적인 또 동의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일단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 얘기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 또는 방어를 위한 이야기만 했고 윤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윤 후보도 그 얘기를 안 한 것은 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부분은 있었거든요. 네. 대장동을 제외하고는 안 하기로 한 것인지 그거는 추후 토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어떤 약속이 있었던 대목은 아니다. 네. 앞으로 또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이 이슈가 최근에 터져서 커지고 있어요. 이 명절 연휴 중이었는데 과잉 의전, 법인카드 사용 의혹. 자, 소고기 12만 원씩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담긴 이 배 씨, 이게 사무관이죠. 그리고 또 제보자, 7급 별정직 공무원인데 통화 녹취도 공개됐는데 이 감사 의뢰했잖아요. 네. 결과가 빨리 나옵니까? 예, 빠르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국민적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도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하지 않았나요? 빠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도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도 수사하는 사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시시비비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이 나올 거다. 네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혹시 나오게 된다면 결과는 뭐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가정적으로 자, 후보나 후보의 배우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과하는 입장에서 뭐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분명하게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된 거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 씨와 그다음에 A 모 씨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법인카드나 개인카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또 스스로 해명한다고 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공세적으로 감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네. 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복용한 적이 없다 했더니 호르몬제 처방전. 요건 또 이제 약사법과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초기에는 대리 수령은 없었다. 그런데 복용 여부는 모른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도가 돼서. 그렇지.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사실은 뭐 그 처방과 관련된 내밀한 내용들은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랑 관련된 부분이라 스스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했던 것은 뭐랄까 처방을 대리로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수령한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약, 그 약에 대해 가지고서 복용한 사실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건 결과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복용 여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거를 배 씨로 또 배 씨가 또 제3자로 또 3자에서 다시 A 모 씨로 이렇게 움직일 사실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야권 공세는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수사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자, 민주당 입장은 오히려 이 김건희 씨 쪽이 더 문제다. 김건희 씨 문제도 심각하죠. 뭐 그 녹취록 우리가 구태여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앵커께서 물어보시니까 그 녹취록의 내용을 살피다 보면 뭐 민원 사항이 있거나 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라. 아니면
아주 친한 어떤 검사장한테 네네. 자기가 전달하겠다. H 검사장에게 전달하겠다. 예, 뭐 그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검찰총장의 아내였던 분이 결국은 검찰 권력 이거 사실은 사유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심각한 얘기가 네. 지금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몇 회 통화에 네네. 뭐 수백 번의 카톡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거기다 이모티콘까지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친밀하게 네네. 검찰의 권력이 부인에 의해서 사유화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냐라고 네.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배모 사무관의 또 이제 그 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야당 공세와 함께 일파만파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씨의 톡도 공개하라.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그 검사장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는데 네네. 본인의 톡을 스스로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비밀번호 제시하지 않고.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을 개연성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사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 네. 본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누구를 지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